안녕하세요. 미키킴입니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요. 지금이 역사상 가장 많은 박탈감을 느끼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날로 커져가는 빈부격차와 발달하는 과학 문명이 오히려 소외감마저 일으키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지금이 더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 시대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같이 공부해 봐요. 자, 4강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앞 3강에 이어 이번 강의도 It's all about habit. Okay, let's get started. How to overcome setbacks. 어떻게 하면 이 습관이 전복되는 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이따 setback은 뒤에 가서 더 설명을 할게요. 자, 본문 봐서요. Referring to books such as Atomic Habits, The Power of a Habit, Tiny Habits, and so on, there are several important takeaways to reflect on in building our daily habits. 자, 해석을 하면요. 자, refer to 하면 뭐뭐를 참고하다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 referring to books such as 이런 atomic habits나 그러니까 원자성 습관이나 습관의 힘이나 작은 습관이나 이런 책들을 언급을 하자면요. There are several important takeaways. takeaway 하면 뭐 우리가 가져갈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뭐 사실 뭐 미국 영어에서는 take out 하면 그거 뭐 이렇게 밖으로 음식을 가져 나갈 가는 걸 가지고 take out 하고 호주에서는 오히려 take away를 더 많이 씁니다. 어쨌든요. 요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가져갈 거예요. There are several important takeaways to reflect on. 우리가 in building our daily habits, 우리가 일상 습관을 기르는 데 있어서 고려할 만한 몇 개의 중요한 하게 우리가 가져갈 것들이 배울 점들이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자, referring to 해서 문장이 동명사구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걸 또 굳이 우리가 풀어 쓰자면 if I refer to books 뭐 such as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벌써 보기도 안 좋고 아니죠. 그래서 이때 깔끔하게 동명사 구문 서서 referring to books such as Atomic Habits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refer to를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대신에 concerning 또는 regarding 둘 다 써도 되는데요. 얘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 it's a preposition like despite. 그러니까 despite처럼 전치사로 쓰이거든요. 그 말은 뒤에 뭐 명사구나 뭐 동명사구나 뭐 이런 게 다 올 수 있겠죠. 근데 얘네의 차이를 굳이 본다면은 얘네는 often used in the beginning of the sentence. 그러니까 문장 앞에서 쓰입니다. 자, 보통은 문장 시작할 때 제일 앞에 쓰는 게 더 많은 케이스고요. 근데 그 밑에 예문 보세요. Let me know if you have a question regarding your homework. 이렇게 문장 중간에 써도 되기는 돼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더 앞에 딱 regarding 쓰고 문장이 쭉 regarding your project, regarding your work, I can help you, just let me know.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다시 위로 좀 올라가서요. 제가 이 reflect on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가서 이 reflect 동사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 자동사로도 쓰고 타동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사로 썼을 때는 reflect on 보통 전치사 on이랑 같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이 문장을 더 좀 보면요. 그러니까 in building our daily habits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 습관을 in ing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되죠. in ing 그리고 to reflect on 그리고 고려하고 할 만한 중요한 뭐 배울 점이 take away 중요한 배울 점이 있다. 요렇게 되는데요. 보통 reflect on은요. 뭐 어떤 뭐 결정이나 사건이나 뭐 어떤 뭐 경험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해야 되거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때 반영하고 고려하고 뭐 고심하고 약간 고런 의미에서는 reflect on을 쓰는 게 더 많이 쓰이고요.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뒤에서 reflect on은 제가 더 reflect on 이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아, 그리고요, 이 takeaways 이거는요, 뭔가 가져갈 것들, 이제 요렇게 해석이 하면 제일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언제 들었는가 하면요. 제가 호주 CPA 멤버이거든요. 근데 이제 해마다 여기 전 세계에서 이 컨퍼런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자 나오는 아나운서 분이 딱 이러더라고요. There are certainly many important takeaways to reflect on throughout this meeting. 딱 이러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때 이제 딱 캐치를 하고 저도 좀 쓰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setback 좀 더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약간 reversal, 그러니까 전복되는 거 또는 문제 또는 difficulty, 어려움 이렇게 요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예문으로 더 보면요. despite setbacks 하면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도 불구하고 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against all odds랑 같은 뜻인데요. 여기서 odds 하면은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가능성, 뭐 어떤 역경. 그러니까 against all odds 하면 어떤 가능성에 대항해서 모든 역경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요렇게 의미가 똑같죠. 그래서 이거 표현도 많이 쓰죠. 근데 despite setbacks 굉장히 좀 약간 좀 세련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예문요. Despite some early setbacks, the company really took off in the end. 자, 이제 요런 문장이 왔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그 초기에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really took off in the end. in the end 또 나왔네요. 자, 끝에는 really took off. 그러니까 이 took off 이거는 비행기가 take off 할 때처럼 이렇게 슉 회사가 잘 되는 잘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런 의미에서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뭐가 일이 잘 됐대. 비즈니스가 it really took off in the end. 예, 요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 표현도 좋네요. 그리고 마지막 예문으로 There has been a minor setback in our travel plans. 그러니까 우리 여행 계획에 in our travel plans minor setback. 그러니까 작은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다. 요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아까 여기 앞에서도 뭐 despite setbacks 이런 뭐 early setbacks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그 문맥상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복수로 setbacks 하시면 되고요. 그냥 하나일 때 문제가 그때 그 a setback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요 정도 센스죠.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reflect 동사 더 살펴보면요. 아,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 이게 자동사, 타동사로 다 쓰여요. 그래서 자동사일 때는 뭐뭐에 대해 반영되다. 타동사는 뭐뭐를 숙고하다, 반영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예문 보면요. The interview does not reflect my real thinking. 그러니까 그 인터뷰는 나의 진짜 생각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단순하게 이게 뭐 깊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숙고하다 반영하다 할 때는 타동사로 바로 가져고 와서 목적어 my real thinking을 붙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his new novel that reflects well on his childhood has been racking up sales. 자, 요 문장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는데요. 뒤에 on 보이죠? 근데 이게 더 강조하기 위해서 well까지 썼어요. reflect well on.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을 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자세하게 반영하는 반영되는 그의 새 소설은 has been racking up sales. 또 rack up sales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보통 미국 토크쇼 같은 걸 보면요. 그 이렇게 유명한 뭐 소설가 같은 분들이 초대되어서 나와요. 그러면은 인제 아나운서가 보통 이러더라고요. "So your new novel has been racking up sales across nations." 그러니까 뭐 세계적으로 내 소설이 새로 나온 소설이 완전 성공해서 잘 팔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통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rack up sales 이번 기회에 우리 걸로 만들기로 해요. 그래서 이 reflect on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뭔가 굉장히 대해서 자세하게 뭐 이렇게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깊게 뭐 생각을 하고 뭐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있을 때는 reflect on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reflect 타동사를 쓸 때 제가 예문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The other day I was looking at the mirror, reflecting a dark image of my face. 여기까지 자를게요. 그 전날에 I was looking at the mirror.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봤어요. 근데 그 거울이 reflecting a dark image of my face. 그러니까 나의 얼굴에 어두운 이미지를 반영을 하는 거울을 I was looking at. 그러니까 보고 있었다. 자, 근데 요 문장에서요. reflecting a dark image. 요거는 굳이 또 우리가 풀어 쓰자면 생략되어 있는 게 전치사가 아니죠. 관계대명사 that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주격의 관계대명사예요. 왜냐? 거울이 반영하니까 내 이미지를, 딱 그 이미지를. 그러니까 주어의 관계대명사 that이고 생략돼 있고요. 그리고 동사가 뭐 앞에 보면 was looking이니까 여기서도 과거로 was that reflected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길고 지저분하니까 우리는 지우고 관계대명사 지우고 다시 그냥 reflecting a dark image of my face.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건 솔직히 약간 문어적인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내가 일기를 쓰거나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얘가 이거를 제가 굉장히 구어체로 바꿔봤어요. 요 reflecting a dark image of my face를 구어체로 바꿨어.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The other day I was looking at the mirror and there was this sad-looking woman standing before me. And it was the moment that I realized that I have to do something about it. 자, 요거를 제가 만든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 회화적인 표현은요. 사실 이 굉장히 이렇게 어떤 면에서 쉽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reflecting a dark image of my face 뭐 사실 그 속에는 뭐 관계대명사도 있고 등등 이거를 다시 지우고 뭐 동명사 구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문장을 쓰고 또 뭐 할 일도 쓰고 일도 있기 때문에 알긴 알아야 되는데요. 근데 요거를 이제 더 회화적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여기서 보세요. And there was this sad looking woman standing before me. 여기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그냥 이렇게 영어식으로 그냥 쭉쭉 그냥 풀어 쓴 거예요. 그래서 there was this sad looking woman standing before me.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거는 standing에서 보면은 그 여자가 woman이 stand 하고 있는 거에 이걸 또 다시 또 이렇게 풀어 쓴다면 looking woman who stand who stood before me. 그렇죠. 과거니까 앞에 was가. 그러니까 요렇게 쓰는 거를 다시 그 앞에 that reflected처럼 요렇게 다시 생략하고 looking woman standing before me. 요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문장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문어적인 표현을 썼다가 다시 회화체로 바꿀 때는 이렇게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만 다시 또 강조하는 거는 이 기본적으로 이 관계대명사 이 that의 쓰임과 그리고 이거에 생략됐을 때 다시 그냥 동사 구문으로 동명사 구문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거.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쓰기 writing에서도 그게 자연스럽게 쓰고 그게 동시에 입으로도 회화로 갔을 때도 요 기본적인 연습이 되어 있어야지 회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there was this sad looking woman standing before me. 근데 이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팍팍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 standing before me 같은 이런 동명사 구문의 usage가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약간 그런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명사 구문 연습들 많이 하셔서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One of the easiest ways to create a new habit is to change your perspective on the desired behavior
by redefining obligations as opportunities. 자, 이런 문장이 왔어요. 자, 우선 이걸 해석을 하면요. 새로운 습관을 create a new habit.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to 부정사가 써서 이렇게 목적을 의미하죠.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one of the easiest ways is to change your perspective. 그래서 on 하고 왔어요. 자, 여기서 to change 이거는 그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서 이게 뭐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요. 해석을 하면 그 당신이 그 원하는 desired behavior 원하는 희망하는 행동에 관해서 이런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쭉 따라왔어요. By redefining obligations as opportunities. 그러니까 obligations 하면 어떤 의무를 어떻게 as 기회로 redefining 하면 재해석함으로써 그래서 by ing 다시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연결을 하면요. 그러니까 가장 그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네가 원하는 행동에 관해서 관점을 바꾸는 것인데 어떻게 그 의무를 기회라고 재정의를 함으로써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perspective랑 우선 perception 차이가 우선 있어요. 근데 perception은 제가 뒷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 perception은 우선 이 오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지각, 인지, 통찰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각, 뭐 후각, 미각, 뭐 청각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오감각을 통해서 어떤 느끼고 봐서 느끼는 거 또는 뭐 들어서 느끼는 거 인지하고 이런 의미에서는 perception을 쓰고요. 그 반대로 perspective는 그 밑에 있죠. 제 모습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point of view, 그러니까 보는 시각, 그러니까 referring to the mental framework. 그래 약간 그 정신적인 그런 그 생각하는 체계를 같은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데요. 뉘앙스가 요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외국 사람들 보면 이거 헷갈리지 않고 그 딱 적절한 시기에 딱 쓰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우리도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perspective 같은 경우는 다시 referring to the mental framework through which we interpret and understand information.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정신적인 틀, mental framework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interpret, 이해하고 해석하고 understand, 이해한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through which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우선 좀 설명을 하자면요. 그 앞에 이 through가 전치사잖아요. 근데 어떤 거랑 연결이 돼요? 지금 mental framework. 그런 정신적인 체계를 통해서라고 그 앞에 문장이랑 그런 지금 뜻으로 우리가 through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which we interpret and understand information 요까지가 다 이 through에 걸리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관계대명사 which는 한마디로 이 전치사 through의 목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여기서 which가 필요하냐 하면요. 이 through 이하로 이게 목적어가 항상 와야 되잖아요. 전치사 다음에. 근데 이게 문장이 왔어. We interpret and understand information 이라는 문장을 쓰고 싶어. 써야 돼. 근데 전치사 다음에 그냥 문장을 쓸 수는 없죠. 영어 문법상. 그래서 이게 문장을 쓰고 싶기 때문에 그 전치사 뒤에 그 문장 그 사이에 그 문장 앞에 요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써서요. 이 through 전체의 전치사가 그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거를 문장으로 이렇게 쓰고 싶어서 대신에 그 연결하는 그걸 수단으로
이 위치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이런 게 가끔 종종 보이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또 이게 하나쯤 요거 좀 늘 약간 이게 거슬렸던 헷갈린 요런 부분인데 이렇게 계속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사실 그렇게 컨셉이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through나 이런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그 뒤에 나오는 그 전체 문장이 완전 full sentence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목적어도 필요 없고 주어도 필요 없고 이게 완전한 그 자체가 완벽한 문장이에요. 여기서도 we interpret and understand information 이게 전체 완벽한 그 문장 자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그 through가 연결해서 쓰려고 하니 그냥 문장 전체는 올 수는 없고 근데 문장이다 보니까 여기서 관계대명사 위치를 딱 갖다 놓으니까 영어 문법적으로 오케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Got it? 자, 앞으로 나오면 계속 또 설명을 할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요 정도로 정리할게요. 자, 금방 뭐 through which 같은 뭐 이런 걸 봤는데요. 이게 뭐 영어로 굳이 하자면 뭐 그 relative adverb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 수업을 하면서 한국 문법은 최대한 그 문법책 보는 것도 별로 그렇게 권유하지 않고요. 왜냐면 사실 외국 사람들한테 그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물어봐도 대부분 문법 물으면 뭐 진짜 이런 거 뭐 relative adverb 관계 부사 뭐 이러면 what is that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문법책을 따로 보고 영어 문장을 보고 하면 사실 옛날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사실 이게 내 거 되는 게 너무너무 만들기 힘들고요. 그 실제로 문장을 쓰면서 잘 쓰게도 안 되고 헷갈리고 말로는 더 안 나오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모든 문법도 영어 문장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필요할 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굳이 문법책을 보는 거 그렇게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도 네이티브 스피커 보세요. 그들도 문법책을 공부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이게 영어 책 내에서 보면서 이제 필요할 시 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거고 그러면서 아 이렇구나 해서 이제 문장을 많이 보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내게 된 거지 문법책을 따로 공부하고 이거는 솔직히 저는 굉장히 영어를 늦게 배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게요. 자, 그리고 그 문장으로 다시 가서요, 위에 to change your perspective on이라고 전치사 on이 왔는데요. 보통 perspective 다음에 뭐뭐에 관해서 뭐뭐뭐에 대해서 약간 이런 의미로는 항상 perspective 다음에 전치사 on이 오는 같이 와요. 요것도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그리고 by redefining as 이렇게인데 define 원래는 이게 define A as B 해서 뭐 A를 B로 정의하다. 근데 redefine은 그냥 다시 재정의하는 거니까 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redefine A as B. 그래서 obligations as opportunities. 그래서 요것도 당연히 한번 눈여겨 보셔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네, 이 문장은 된 것 같네요. 자, 밑에 계속 봅시다. 그래서 for example, studying English every night after dinner should be perceived as an exciting opportunity to get a job overseas, not as a source of frustrations or obligations. 자, 해석을 하면요. 저녁 식사 후에 after dinner, every night, 매일 밤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should be perceived as,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 밑에 perceive x as y 해서 x를 y로 인식하다. 근데 요 문장 전체를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 x를 주어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그게 주어가 지금 studying English every night after dinner 요걸 앞으로 끄집어내니까 수동태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X is perceived as Y. 그래서 여기서 Y는 뭐예요? 그러니까 an exciting opportunity to get a job overseas.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해외에 잡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신나는 기회로 영어 공부하는 것이 신나는 이 기회로 인식되어야 한다. Not as a source of frustrations or obligations. 그러니까 그런 뭐 frustrations 막
그러니까 속상하고 이 답답하고 뭐 짜증나고 뭐 이런 게 거나 또는 obligations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라 요런 그 아주 신나는 기회로 인식을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인식의 차이가 되게 무섭죠. 그 인식의 힘이. 그래서 이 문장은 보통은 이게 perceive X as Y에서 X로 Y로 인식하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요 문장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동태로 X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수동태로 쓰면은 그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길 때는 수동태로 많이 쓰죠. 그러고 나서 왜냐면 또 여기서 not as a source of frustration or obligations 이런 이게 아니라 뭐가 아니라 이 그 앞에 사실과 not 이 뒤에 나오는 not as a source of 이거를 더 이렇게 이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수동태를 쓰면 의미도 더 강조되고 그 뒤에 갖다 붙이는 not 이하의 그런 사실과 대비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로도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perception 좀 더 살펴볼게요. 옆에 그림에서 보듯이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등등 이런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인지나 지각 또는 그름에 따라 드는 생각까지 포함을 합니다. 자, 예문으로 보고 더 알아봐요. Nike's reputation was once damaged by the public's negative perception of their business practices. Surrounding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using child labor. 자, 나이키의 그 명성이 by the public negative perception, 그러니까 부정적인 대중 인식에 의해서 한때 그 damaged 하면 훼손을 당했었는데요. 그게 어떤 perception인가 하면 their business practices, 그들의 그런 상관습에 관한 대중들의 뭐 부정적인 인식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나서 again practices 다음에 which surround가 생략돼 있죠. 그리고 연결되는 surrounding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using child labor. 그러니까 아동 고용 같은 그런 human rights violations 하면 인권 침해인데요. 인권 침해를 surrounding 둘러싼 그런 그들의 상관습에 관해서 대중들의 나쁜 그런 인식이 그 나이키 회사의 명성을 훼손시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우선 여기 again which surround가 생략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practices랑 이 뒤에 나오는 surrounding 이하 문장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연결을 시켜야 되고 근데 한 문장 안에 쓰려니 이 practices가 이 여기서 이 의미상의 주어잖아요. surrounding에. 그러니까 요거를 생략되어 있는 거는 주격의 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사는 surround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생략하고 동사를 ing꼴로 붙여서 practices surrounding human rights violations 이렇게 온 겁니다. 자, 그리고 perception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이 perception은 그 대중들이 뭐 이런 나이키에 관한 나쁜 소식을 신문으로 보거나 읽거나 아니면 남을 통해서 남의 얘기를 듣거나 이렇게 해서 그 나이키에 대한 그 생각이 이게 perception이죠. 그렇게 생겨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perspective가 아니라 perception을 써야지 맞는 거예요. You got it? 그리고 여기 business practices라고 이게 복수로 왔어요. 그러니까 관상관습이라는 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 있으니까 S 붙이는 sense 그리고 그 밑에 human rights violations 그러니까 이런 인권 침해 같은 것들도요. 뭐 하나가 아니라 인권 침해가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어린애들 child labor를 쓴 건데 그렇기 때문에 S를 붙이는 게 보통 많이 붙여서 써요. 오케이. 그래서 그 밑에 문장을 보면요. People are readily affected by their perception of the pressure to succeed 라는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게 살짝 헷갈리긴 해요. 근데 여기도 perception이 맞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요. 사람들이 그 pressure to succeed 하면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압박에 관한 생각에 의해서 by 의해서 쉽게 readily
에서 affected,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 요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the pressure to succeed, 그러니까 성공하고자 하는 그 압박감이 우리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감각으로 결국은 이게 느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perception이 맞는 거예요. 요거 조금 헷갈리죠. 그쵸? 그래서 요 차이점 살펴봤어요. 앞에서 몇 번 이런 칙 하고 약간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몇 번 있었는데요. 저희 집 옆집이 이 집 대공사를 시작해서요. There's a really constant noise. 그러니까 제가 이 백그라운드 노이즈 이거 없애는 걸로 해도 조금 몇 번 남아 있네요. 죄송하고요. 양해해 주세요. 자, 4강은 여기까지고요. 아직 좀 더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 습관이, 공부하는 습관이 특히 우리가 영어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5강까지 쭉 연결돼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자, 그동안 이번 한 주도 또 열심히 복습해 주세요. 오케이. I'll see you in lecture 5.